쓸데없이 솔직한 남편 때문에 자존감이 방전된다. 라는 이야기와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솔직한 남편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결혼하고 남편 첫 생일에 미역국을 끓여줬더니 회사 식당에서 나오는 미역국이 제일 맛있다. 하고요.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온 날 그동안 나 보고 싶었어? 라고 물었더니 아니야 너무 바빠서 생각도 못했는데 이런 본인의 솔직함이 장점인 줄 아는 남편 어떻게 말해줘야 하나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누구예요? 어디요? 어느 분이세요? 화내지 마시고 지금 여기서 그 아니, 사람을 아내가 만나서 정성스럽게 미역국을 끓여줬는데 뭐 회사 미역국? 회사 미역국. 니 뭐 도른 거 아니야? 화났어. 회사 미역국. 네, 오늘은 일단- 비공개로 가는 것 같은데 예, 이렇게 그래도, 되네요. 예. 예. 자 그렇다면 요즘 지금 타이밍이 조금 그렇긴 한데 네네네. 예. 예, 손 한번 들어주시죠. 사연 보내주시고. 어디 계십니까? 예. 여기 앞에 계셨구나. 네네네. 이야. 자 근데 예, 남편분이 좀 매사에 솔직한 편이세요? 네, 좀 많이 솔직한 편이에요. 뭐 표정도 부드럽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인자해 보이기는 사람 너무 하는데, 좋게. 네, 예. 그렇게 보이기는 하는데 뭐 자기는 이제 되게 솔직하게 그냥 늘 이렇게 인자한 톤으로 너무 이렇게 전곡을 좀 찌르면서 말을 하는 표정은 이렇게 편이에요. 온화한데. 네, 네. 조곤조곤하게 해서 자꾸 이렇게 좀 매기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네네네. 우리 네네. 남편분도 뭐 예, 예. 진짜 해명을 안 하면 진짜 여기서 역적될 것 같아가지고 우선은 저희 해명할 기회를 좀 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네. 저희 아내가 실은 요리를 굉장히 잘해요. 그래가지고 결혼할 때도 아내 요리하는 실력에 반해서 평생 이렇게 맛있는 거를 얻어먹고 할 수 있는 남자는 참 행복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결혼해서 참 행복하게 맛있게 먹고 있는데 첫 생일날은 아내가 이제 요리를 더 열심히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터넷 레시피를 봤는데 인터넷 레시피에서 식용유를 넣으면 맛있다. 예. 미역국에 식용유 넣어가지고 미역국 하신 분 있으세요 약간 혹시? 좀 생소하긴 하네요. 네. 예. 그래서 식용유를 넣고 미역국을 해줬는데 네. 미역국에서 식용유 미역국이 맛이 나요? 나더라고요. 그래서 평생 내가 바른 대로만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맛있다고만 하다 보면 평생 동안 식용유 미역국을 먹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말을 했는데 아니, 오늘 이렇게 하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 같으면 솔직하게 말씀하는 것도 좋죠. 여보, 나는 원래 여보가 해주는 게 더 맛있어. 근데 이번에 한 거는 좀 맛이 틀리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굳이 회사 미역국이 맛있다고 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동안 먹었던 미역국 중에 뭐가 제일 맛있었어? 그랬더니 나는 회사에서 먹은 게 그냥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건 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왜요? 자, 빠져나가 보세요. 네. 그때 진짜 그 전날 식당에 회사에서 미역국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더 맛있었던 게 불현듯 떠올라서 그 30년 갑니다, 30년. 아마 남죠. 평생 동안에 제가 뉘우치고 사죄해야 된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의도는 남편분 의도는 사실 나쁜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아내분께서 살짝 좀 마상을 입으셨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어떤 경전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 그 말이 맞는데 유익하지 않아 이 뜻이거든요. 우리가 같이 이렇게 살다 보면 제가 보기엔 진실이나 진리보다 때로는 더 중요한 게 이게 우리의 관계에서 유익하냐라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또 뭐 굳이 남자 입장에서 남자를 변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남자가 결국 아내하고 나중에 얘기하는 거는 저는 사랑보다는 자기의 기본 언어값으로 말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려서 내가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하는지 자기가 학습한 게 있어요. 내 아버지에게서. 때로는 주변 어른들에게서.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여기에 계신 모든 남자분들한테 묻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에게 어떤 언어를 상속받으셨는지. 우리는 이제 그럴 때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여보 오늘 뭐 식용유가 뭐 어떻게 뭐 슈퍼에서 받았나? 사은품. 아니 되게 유머러스한 아버지들이 있어요. 아내를 무안하지 않게. 그래서 그렇지만 내 말은 하면서 근데 이제 남자들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그 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정확하게 해줘야 돼. 이거 나 진짜 객관적이야. 그리고 또 하나의 우는 뭐냐면 남자들 사이는 제가 항상 추천하는 건데 남자하고 남자끼리는 친할수록 디스를 해요. 근데 남자들이 이거를 남자끼리 써야 되는데 이걸 여자한테 쓰는 남자들이 있어요. 네. 그 와이프 이렇게 있는데 자기야 뿡! 막 이렇게 가고 그런 모질이들이 좀 있어요. 아니 그거를 동성한테 써야 되는데 이성한테 써버려요. 그리고 야 나 너랑 친해. 나 되게 너 각별하게 생각하는데 이 사인으로 저희가 자랄 때 남자다운 남자를 약간 딱 이런 거로 생각하고 자랐거든요. 이렇게 좀 과묵하고 뭐 이렇게 뒤로 챙겨주고 그런 거지 뭐 남자가 뭐 말 막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성들의 니즈하고 좀 안 맞게 된 것 같아요. 여성들은 내가 아닌 줄 알아도 내 편 들어주기를 바라는 심리가 있거든요. 머리 했어요. 나 이상하지? 자기가 보면 이상하잖아요. 에? 아니 자기가 보면 이상하다고요.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 질서의 문제라고요. 근데 그때 무슨 말을 듣고 싶어요? 엄청 어울리는데 근데 그걸 원하는 건데 그걸 남자들은 느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아 이런 건 느끼해. 난 진실 정의 그게 곧 사랑이야. 다음은요, 본인을 거리를 두는 부부라고 소개를 하신 아내분이십니다. 근데 무슨 거리를 두고 계신 건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결혼 13년 차, 10여 년의 권태기 끝에 많이 편안해진 부부입니다. 남편과 저는 달라도 너무 달라서 함께하는 게 거의 없어요. 대화도 잘 안 됩니다. 저는 말에 예민한 사람인데 남편은 말을 툭툭 내뱉는 편이라 힘들어요. 요즘에 많이 편안해졌다고 대화하는 방법을 그런데 남편도 대화가 잘 되지 않아서 답답함을 느끼긴 하나 봐요. 어느 날 김창옥 선생님께서 부부 사이의 대화에 대해서 말씀하신 동영상을 봤다면서 저에게 말 좀 예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갑자기요? 갑자기?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죽이고 싶었다가 안쓰러웠다가 좋았다가 온갖 감정이 드는데 우리 부부 지금처럼 무건수행을 계속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좀 더 다가가야 할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저 앞에 계시군요. 안녕하세요. 예. 네. 아 근데 이거 제가 궁금한 게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선생님은 좀 말을 예쁘게 하는 좀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어때요? 저는 좀 경우에 따라 반반인 것 같은데. 아 반반? 네. 근데 그러니까 남편이 그렇게 말했던 거를 저도 이해는 해요. 아 그래요? 예를 들면 어떤 때예요? 이제 뭔가 제가 얘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저는 공감까지는 바라지 않거든요. 사실 이해도 바라지 않아요. 근데 낮에 따로 지내는 시간에 뭐 속상했던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 기쁜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집에 와서 이야기하면 자꾸 저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나 이런 일이 있어서 너무 기분 나쁘고 속상했어. 진짜 짜증났어. 그러면은 그건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아니면 그러니까 저에 그런 거 아니야? 아니면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약간 그 상황에 대해서 진짜 무슨 판사처럼.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남자분 입장으로 살짝 얘기. 그건 되게 우리가 반복되는 얘기인데 그런 것 같아요. 이 문제가 반복해서 일어나게 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내가 너의 편이라는 뜻이다.
내가 그거는 속으로는 다 알고 나서 아이고 뭐 자기가 힘들었지 그 새끼들 다 또라이 다 뒤져버려야 돼 그런 새끼들 벨벨벨 되는 새끼들 이런 거는 야 이건 진짜 아니다. 이게 뭐야 그냥 문제를 덮는 거지. 아 근데 저도 그런 반응을 반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러다 그분은 지금 보니까- 되게 바짝 붙어 앉으셨네요. 아 근데 사이가 나쁘진 않아요. 근데 나쁘진 않은데. 그럼 도대체 뭐예요 정말? 아니 나도 모르겠어. 그냥 막 깠다가 사이가 안 나쁘다고 했다가 부부를 알 수가 없어. 내가 부부 세계는 도대체. 그건 정말 자기들 둘만의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남편분한테 한번 좀 들어보면 네, 좋을 네, 것 네. 같아요. 근데 서로 대화가 안 된다는 게 솔직히 좀 나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와이프하고. 그래서 와이프가 어떤 상황이나 생활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저는 마음적으로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항상 정의를 하게 돼요. 와이프는 와이프 입장에서 나 좀 이해해줘라. 내가 이랬으니까 좀 와서 이렇게 오글거리는 말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저는 성격이 그런 성격이 아니라서 좀 그런 게 서툴어요, 되게.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자주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저는 강연하면서 느끼는 게 제가 이제 강연을 딱 하잖아요. 그럼 이게 안 보는 척하면서 사람들 눈치를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딱 공연장 무대 앞에 서면 어떤 분이 보일까요? 관심 없어 보여. 공감을 계속하는 사람? 맞아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근데 막 자기만의 리액션이 있어요. 막 이렇게 한다든지, 막 이렇게, 이 새끼 막 이게. 근데 그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되게 고유한 그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남편분이 딱 되게 옛날 아버지처럼 딱 이런 게 있다가 딱 순간 이게 딱 풀어질 때 딱 이렇게 웃는 표정이 있거든요. 마치 이렇게 마른 매화 나무에서 딱 꽃이 홍매화가 딱 이렇게 군집해서 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럼 그 표정이 저한테는 되게 인상 깊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전체로 이렇게 또 옷도 되게 파란 걸로 지금 전 무슨 교회 수련회인 줄 알았어요. 여기 뭐 집사님들 수련회인가 뭐 왜 이렇게 옷을 단체로 맞춰 입고 오셨나? 근데 제가 지금도 이런 애드립을 딱 칠 때 여러분이 동시로 딱 이렇게 웃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받고 다시 이렇게 딱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어쩌면 배우자 사이에도 약간 그게 필요한데 그게 오히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이거는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 배울 가치가 있는 기술인 것 같은데 나 그랬어. 그랬을 때 그랬겠네. 나 너무 짜증나더라고 할 때 그거 되게 짜증났겠네. 사실 이거거든요. 이 사람이 이 헤르츠로 할 때 이 헤르츠로.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신 날 오전에 연락을 받았어요. 창우가 아버지 엄마 품에서 돌아가셨어. 얼른 와. 근데 그날 오전에 강연이 하나 있었고 오후에 유튜브 방송이 하나 있었어요. 당일 취소는 못 하겠는 거예요. 멀리에서 오시는 건데. 사람들이 저를 부를 때는 보통 신나게 강의해달라고 불러요. 근데 신이 안 나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가 나이가 돼서 돌아가셨지만 어떻게 신이 나겠어요.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제가 저 너무 죄송해요. 여러분이 코로나로 힘들어가지고 이제 강사 불렀는데 유쾌하게 해달라고 신나게 해달라고. 근데 제가 아침에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이렇게 가면 좋은데 약속을 어기긴 그래서 제가 강연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나지 못해서 이렇게 너무 죄송해요.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한테 딱 얘기했는데 이 100명이 동시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어떡해요. 이런 소리 있잖아요. 근데 순간 정말 이 객석에서 엄청 큰 종이 땅 하고 치니까 그게 객석에 있는 이 작은 한 사람에게 그 하우링이 엄청 부드럽게 땅 오면서 제 슬픔을 순간 진동을 탁 만나서 없애서 고요하게 만들어버리더라고요. 저 강의 10,000번 했는데요. 그날 강의가 제가 느끼기에 제일 잘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끝날 때쯤에 강이 너무 좋다고 기왕지사 이렇게 된 거 30분만 더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머리 검은 것들은 거둬들이면 안 돼. 거두지 거두면 안 돼. 거두면 안 돼. 마라. 어쩌면 제가 보기에 우리의 슬픔은 언제 사라지냐? 문제를 해결할 때 사라지는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구원이 아니라 해결책이 아니라, 근데 남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나이가 많고 내 아내가 어리고 훨씬 경험치가 많잖아요. 근데 때로는 그거보다 사실 아내도 어떤 식으로든 다 찾아갈 거거든요. 그리고 실수하면서 찾아가야 되거든요. 그냥 본인이. 누가 말해서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때 우리가 배우자로서나 부모로서 필요한 역할은 아우 얼마나 힘들어. 야 너무 속상했겠다. 아우 너무 짜증났겠는데. 정말 쉽지 않은 강연이고 쉽지 않은 모임입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받은 언어를 교정하는 치아 교정보다 더 힘든 거거든요. 모발 이식보다 더 힘든 거예요. 모발 이식. 왜냐하면 모발 이식 3번 했어요. 모발 이식 3번 했어요. 티 안 나. 저는 진짜 결혼은 선택, 모발 이식은 필수라고 생각해요. 아, 그때 전혀 몰랐어요. 저는 몰랐죠. 예. 네. 너무 자연스럽게. 근데 세상에 여기서 자라던 걸 뽑아서 여기다 심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자라지 않아요. 2개월 만에 다 빠져요. 그리고 다시 나는데 1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머리카락을 심는데도 그런데 교정을 하는데도 3년 걸리는데 내가 내 아버지, 내 엄마한테 들은 언어값이 어떻게 결혼했다고 한 번에 바뀌겠어요? 그거는 진짜 5번, 10번, 20번 해봐야 돼요. 그리고 분명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부디 꼭 한번 실험해 보실 만한 가치가 있으니 추천드리겠습니다.